안녕하세요. 세월이 무상해서 이제는 의전하기가 굉장히 제가 힘들다 보니까 어저께 의전을 큰 의전을 거기 법무사에 가서 하고 여기 절에 와서 하고 했더니 지금까지도 기운이 오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그래,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세월이 무상해서 그래. 세월이 무상해서. 요즘 세상을 우리나라 보면 조금만 좀 차분하고 뭔 일이 있었던지 차분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북쪽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안정시킬까. 저런 일이 둥둥 벌어지고 막 세상이 떠들 적에 그럴 적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걸 절대 없애야 된다 하는데 주장을 할 적에 여기서는 머리 위에다가 핵을 막상 짊어지고 보니까 다른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부담하다. 전 세계가 핵을 없애는 운동을 벌리자 하고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만 없었다고 핵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핵은 세상이 없어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일반 무기는 사람만 다치는데 사람만 사망하는데 핵은 땅덩어리 전체를 손상시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거 없앨까? 이거 전체가 어떻게 하면 이거 없앨까? 우리가 이런 것을 같이 차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정치하는 분들이 최고의 지도자들은 그런 보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관이 언제든지 있다고 해서 아무 때고 불쑥 말 꺼내면 이상한 사람들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가 툭 터질 때가 딱 꺼냈으니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할까?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킬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는 국민들을 어떻게 유지시킬까? 이게 세 가지요, 그냥. 나라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항상 이게 철학이 꽉 깔려 있어야 되거든. 깔려 있으면 일이 툭 터지면은 바로 그 대응이 나오게 돼 있죠. 근데 요 철학이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은 일이 생기면은 우왕좌왕한단 말이에요. 우왕좌왕. 이거는 우리가 이제 최고 통치자들이 해야 될 덕목인데, 그런 걸 모두 최고 통치자들이 하려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할까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구한다고. 지금 그 방송을 지금 녹화하고 있는 도덕경 같은 거는 세상 사는 사람이 첫 번째 갖춰야 될 것이 인격적인 도를 가지고 인격을 갖추고, 그 다음에 세상 사는 법,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될 경우, 언제든지 부득이의 응지자가 이긴다. 필승이라는 부득이에서 응하면 아주 필승이다 그래요. 공격을 선제 공격을 한 사람은 반드시 지도록 되어 있어요. 전쟁은 선제 공격을 한 사람은, 그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호전자는 필패요. 호전자는 부득이 용지자는 부득이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은 필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해서 대응하는 이 사람은 또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냐? 사전에 그만큼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돼요. 철저한 대비가. 지금 어떤 대비가 없느냐? 푹 터져 나갔는데 정조도 못 찾아냈다. 이건 난감하죠. 그러면 이럴 적에 아주 굉장히 이거는 전체 우리 국민한테 책임이 있지 어느 정부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장비가 있어야 그걸 하지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방 예산 계속 깎아버리고, 그리고 그런 장비 그거 왜 몰랐냐 그러면은 알 재주가 있으면 나와보세요. 귀신도 몰라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호전적이 아니지만은
항상 방비만은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상대를 부득이해서 대응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질 않고 방비도 허술하고 그러면 부득이 응이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부득이해서 응하는 것이 아니라 방비가 허술하게 되면 필패가 돼버리는 거예요. 허전자한테 져요.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는 유념을 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그래야 야 내가 되면은 어디 뭐 친구들 같이 술 한잔 하시고 하실 때에도 누구에게다 하면 뚝뚝 이런 철학을 모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은 또 퍼져서 높은 사람한테까지 가거든요. 말이 퍼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거는. 이런 걸 한번 유념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유조반을 제가 안 한 지가 벌써 한 2년, 3년 넘었죠. 2년, 3년 넘어서 제가 안 하는 바람에 제가 상당히 쉬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또 됐는데, 나는 지금 문광대사를 선언해서 아주 큰 그릇으로 쓰려고 아주 구상이 다 돼 있고, 약속도 다 했어. 정말 이 사람은 단순하게 놔둬서는 안 될 사람이다. 크게 쓰려고 약속을 다 했고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마음을 딱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바꾼 이유가 뭘까?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나중에 조금씩 답이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은, 그 스님도 나하고 성격이 같은 점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이제 방송국에서 10년 넘게 문화 강좌를 하면서 한 번도 거기 강좌하고 나면요, 12시 딱 되면은 별 사람들이 다 나섭니다. 길 막습니다. 스님, 점심 모시겠습니다. 한 번도 같이 응한 일이 없어요.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당부하고 또 당부하기를, 이 강좌가 잘 이루어져야, 절에서 잘 이루어지는 강좌는 그 절을 위한 것인데, 방송국에서 잘 이루어지는 강좌는 전국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 이 법회를 잘 지키는 것이 저 한국 불교의 큰 걸음이 된다는 걸 명심하고 이 자리를 지켜라. 거기서 10년 넘게 제가 강좌를 했는데, 딱 여기 따라온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2사람이 절대 혼자 오질 못했어요. 방송국 진흥원의 국장을 모시고, 그 국장이 안내해가지고 왔어요. 왜 그래? 하도 딱 자르니까 스님 꼭 좀, 국장님이 저기 꼭 스님 가서 뵈야 되는데, 안내해달라고. 그래서 그 국장이 직접 같이 그 법회를 주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 국장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같이 데리고 와서 왔는데, 그래도 여기 신도는 만들지 않았어요. 여기 신도는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그 법회가 살아나가지고, 그 법회의 수강료를 가지고 다른 문화 강좌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확보가 됐었어요. 그러다 이제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만둔 지가 또 한 10여 년쯤 돼가지고 하도 강좌가 안 되는 거예요. 30-40명밖에 안 모여요. 은스럽게 해도. 그래 가보니까 왜 그러냐. 방송국에서 사람을 모으는 방송을 막 하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법사가 스님 공양하십시다 그러면은 그럽시다 그러면 그 법사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또 2번째 죽도록 모아서 해놓으면 또 그 법사 따라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모아도 모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안 되니까 다시 나를 불렀어. 재작년 때는 나를 불렀는데 내가 가면 될 줄 알고. 벌써 이미 다 흩어져 버렸는데 오나요? 개인이 가서 개인이 딱 끌어안려 그러면 신도라는 것은 다시는 다른 분이 이동을 안 합니다. 되질 않는 거예요, 이 강좌가. 그래서 문화 강좌 자체가 이제는 거기는 그야말로 이게 없어져 버리고
자기들이 이제 스님들이 자기 신도 데리고 와서 뭐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밖에는 운영을 못합니다. 절이라는 걸 그러는 거예요. 절이라는 걸. 한 번도 내가 그걸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강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어요. 예. 나무 식구들에다 부자 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본래가. 예.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서투른 게 있어요. 문광대사를 정말로 좋아했으면은 나한테 얘기를 하고 스님 정말 저 스님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응해야지 개인적으로 문광대사한테 접근해 버리니까 이 사람 가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 그 사람이 철저한지 딱 분위기 이러다가는 여기 금강선언에 이거 뭔가 도와드리려고 했다가 이거는 도와드리는커녕 이거 쪼개지고 난리가 나겠구나. 이게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딱 아주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내가 지금 이건 28년째 하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는데 아주 묘한 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여기 와 우이층에 와서 계시는 우견 스님도 저러질 않았거든요. 저러질 않았는데 신도들이 다 버려놓는 거예요. 신도들이.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스님 뭐 해주세요, 스타디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어떻게 하더니 그 스님한테 가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스님은 여기 아무도 안 하고 여기 신도들이 전부 공양 받들어서 시공을 하고 있거든. 예. 그러다 보면 여기 식구들하고 한 번도 구경도 못하는 얼굴 구경도 못해요. 근데 그런 일도 또 신도들이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신도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 굉장한 중요한 일을 벌려가지고 외부에서 지금 스님들을 지금 초빙을 해와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초빙해올 수가 없어 지금. 초빙했다가 2번만 초빙하면은 금강선언은 없어지게 날아가게 생겼는데. 예. 금강선언은 날아가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2번만 초빙해오면은. 예. 그래서 불교대학도 열었다가 지금 중지예요 지금. 하려면은 거기는 다른 스님이 와야 돼요. 누가 오든지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게 참 아주 굉장히 아주 난감한 데에 처해 있다. 요런 좀 유념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문광대사는 더 품격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인격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강의 잘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강의 잘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강의 잘하는 사람은 타고난 바탕이 좋아야 돼, 바탕이. 그렇게 바탕이 좋은 사람은 정말로 지금 금세기에 만나기가 어려워요. 내가 지금 중이 50년이 넘어 59년도에 붙어서 중옷을 입었으니까 중을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게 뭐 얼마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저만큼 빠른 시간 안에 불교를 저만큼 이해하고 저만큼 불교를 잘 소화시킨 그런 중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중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저렇게 빨리 알아차려요. 내상자들 하나도 아직도 못 알아차려요. 내상자들. 예. 지금 세상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이게 동양 고전이에요. 지금 이번에도 지금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장이 정말로 서울시의 직원들을 위해서 이게 도덕경 가지고 한 강좌 강의해줄 제자를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내 제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해. 예. 그래서 서울시 직원들에게 자기가 도덕의 고전을 공부해 보니까 이것이 아니면은 사람을 바로잡게, 바르게 만드는데 정말로 어렵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그 고전에 아주 막 심취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보내달라는데 보내줄 사람이 없다. 이런 정도로 내상자들도 말을 안 들어요. 안 듣고 독일어 가서 독일어 배우고 영어 배우고 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뭘 하겠느냐 이 말이야. 한국에 돌아와서 해야 될 것은 한국 불교예요. 한국 불교. 독일 불교가 아니고 독일은 불교가 없는 나라예요. 가서 한 세계적인 학문 껍데기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껍데기는 아무리 배워서
야불야불 아무리 잘해도 그것이 몸으로 실천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문광대사는 이런 것이 바탕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몸으로 딱 이거는 아니구나 딱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도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한쪽으로 자기 인기가 좋으면 더 좋아서 난리 나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대답도 안 하시네. 네. 그러니까는 그게 그렇게 인격이 좋은 사람을 인격으로 정말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예? 개인적으로 치워서 뭐 하려고 놔두면은 엄청나게 크게 나는 지금 내가 일반 종하고 같이 여러분 생각하면 나는 문중 무슨 개념 이런 거 안 가져. 진짜 좋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는 거야 나는. 예? 아주 막 일을 탁 망가뜨려 놔버렸단 말이야 그냥 신도들이. 완전히 아주 일을 아주 딱 그래 놔서 지금 참 내가 이거 정말로 이게 부덕에 아주 극치구나 이거는 부덕이 극치구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그 전에 내가 우리 여기 이제 거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거사님들께서도요 뭔가를 어떻게 인위적으로 하지 말아요.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그냥 하면은 이게 커져야 보람 있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하는 순간 줄어들기 시작하고 상대가 생기고 적대감이 생기고 그거는 아주 완전히 자기도 망치고 그 조직도 망치고 다 망칩니다. 인위적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인위적으로 하는 거 절대 그거는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더 계셔봐야 알아. 여기 오래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제 의도를. 제 의도를 아는데 조금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의도를 잘 모릅니다. 지금 박물관 해놓고 저것도 가장 핵심은 뭐냐 그러면 스님들 교육시키는 교육장으로 만들겠다고 했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거기에 적극 스님들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다 한 자리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 그냥 쓸데없이 왜 우리 이사 안 가냐고. 완성돼도 신도가 이사 가는 게 아니고 거기는 스님들 모일 자리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좀 의도를 좀 이해를 하고 이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를 여러분들이 같이 의도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그 뜻이 찬성할 만하면은 속으로 박수 치면 돼요. 그렇겠죠? 네. 스님들이 지금 얼마나 모자라느냐. 스님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막상 신도를 완벽하게 교육시키고 하려고 하는 스님들이 찾질 못해. 어저께 그저께부터서 지금 백령도에서 스님이 한 분이 지금 어떻게 안달을 내서 전화를 요청을 해서 전화를 딱 해보니까 지금 전국에 정말 벽촌에 절은 있고 포교당은 있는데 신도가 10명도 안 모이고 20-30명도 없고 다 문 닫게 생겼다. 절들이. 이 절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래서 이 젊은 스님인데 딱 방법으로서 좀 누구 이제 큰 스님들 좀 모셔다가 대법회를 이루려고 하니 전부 돈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전부 얼마 주려고 하느냐? 전부 스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예? 그래서 다 이게 뽑아놨더라고. 500몇 개 사찰을. 그래서 내가 그 스님 내가 아무리 바쁘고 또 바빠도 스님이 요청하면 내가 이거 100년도 아니라 어디라도 나는 참석하겠다. 참석하겠다. 그랬더니 그거 앞장 서주시면은 앞장만 서주신다면은 우리나라에 조금 다른 스님들이 저쪽에 몇몇 스님들 얘기하대 지금 범어사 이제 수분 스님 누구 다 했는데 아직까지 섭외가 완벽하게 안 됐다는 거예요. 해도 모두 바쁘다고 다 그러지 이게 불교를 막 일으키려는 마음들을 안 가져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스님이 앞장 서주시기만 하면은 그래도 이제 뭐 좀 종단에 좀 이렇다 할 큰 스님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전국으로
정말로 이게 전국 불교 살리는 운동 차원에서 이게 불사를 벌리려고 합니다. 정말 앞장서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앞장서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뭐든지 할 테니까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중은 기본이 중이 할 일이 뭐예요? 이게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중들이 지금 전부 정신 썩어버렸어요. 전부 뭘로 가느냐? 전부 학교 가가지고 무슨 뭐 산스크리트 배우고 쪼도 살라살라 무슨 영어 배우고 아니고 입으로 말도 못해 지랄 났어 그냥 중들이. 예? 그래서 박사학위 받아서 뭐 하려고 교수해서 뭐 하려고 각 대학의 불교 학생회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법사가 없어요. 법사가 법회 나가면은 법사비 줘야 되는데 대학생 학생들한테 가면은 법회 줄 돈이 없으니까 돈 안 주니까 안 가버려 모두. 전부 이게 이런 실정이야 지금. 무슨 말씀이 알겠어요? 진짜 이럴 때에 중다운 중들이 막 나와줘야 된다고. 중 막 천지사방이 있어도 중 그렇게 참 말로 못해 내가 중이면서 안 움직여. 그런 곳에는 지금 어디가 급해요. 지금 급한 데가 대학 각 학교 거기도 뭐 다 나서줘야 되죠. 지금 스님들이 나서려고 하면은 경전 공부를 하고 뭔 사상이 있어야 나서지. 영어 배워가지고 걔들한테 영어 걔들만큼 못해 중이 아무리 지금 해봤자. 예? 요즘 보니까 초등학생만 돼도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해버리더만 애들이. 예? 그거 가지고 걔들을 못 다스린다 이 말이야 그거를.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불교가 이게 불교가 살아나는 거 왜 좋으냐 하나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그 쌍용양회에 그 김성근 씨 묘소 이장을 하는 것을 제가 했습니다. 이 묘소를 이장하는 데게 국민대학에 묘소가 있었어요. 국민대학에서 묘사를 그 이장을 하라 그러니까 이장을 아주 결심을 내가지고 했는데 이장을 할까 말까 자기 집안에서도요 반대가 막 심해 또 집안에서도. 근데 그 사람이 김석훈 씨가 장자니까 하기는 하는데 뭐 그냥 뭐 저 누나도 반대를 하고, 예? 뭐 이제 막 집안에서 이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파묘를 딱 하니까 관이 떠 둥둥 물이 얼마나 차버렸던지 두 내외가 그 파묘하는 자리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 많은 속에서 절을 무릎 딱 꿇고 수백 번 절을 하는 거예요.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모실 줄 몰랐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모셔드렸어요. 모셔드리길래 그러고 끝나니까 스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뭘 해드릴까요? 대부분 사람들요. 그러면 뭘 해달라고 하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쌍용양해라 불교회를 만드시오. 다 달라요. 이게 다 가는 데마다 이게 하는 것이 불교회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렇게 해서 그 회를 적극 지원을 해 주십시오. 바로 비서실장 그러니까 비서실장 김태문 씨야. 김태문 씨 잘 아시지? 저거 불광사, 예. 불광사 저렇게 짓게 한 장본인이란 말이야, 그 사람이. 예? 그 김태문 씨가. 김태문 씨가 딱 저기를 하더니, 이거 종교적으로 이게 총수가 이렇게 하면은 곤란합니다. 부정적으로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교 신자인데, 그 말이 맞다. 그러면은, 예, 총수가 나서지 말고, 회를 만들고 보이지 않게 총수는 지원만 해라. 총수는 나서지 말고, 자발적으로 크는 것처럼 클 수 있는 이 바탕을 마련해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불자 모임이라는 게요, 불자가요, 그런 전 재벌들은 불자 모임이 있어야 돼요. 회사 제대로 운영하고 싶으면. 그때 노사가 급성을 부릴 때입니다. 전국 노사가. 그런데 쌍용은 얼마만큼 노사 여건이 쌍용 양해 그러면 최고 조건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쌍용 양해. 이게 감당을 못하게 이제 막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이제 부평에서. 부평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그 불자들
모임이 이미 그때는 이제 모임이 잘 돼가지고 거기도 불자 모임이 이제 부평에도 이제 그 전국적으로 이거 하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번 연결을 돼서 수습을 해봐라. 그쪽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수습을 하니까요. 얼마나 극악하게 나와서 난리를 꽃갱이 들고 막 난리를 치던 노사가요. 노사하는 척만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불자들은 이렇게 좋은 점이 있어요. 중들이 좀 어디 가서 조계사에 가서 발길질하고 난리치는 텔레비 나와서 그게 다리지. 불교 신도가 됐다 그러면 남들을 막느라고 다 손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불자 아닌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끔 불교라고 하는 여기가 피가 끓기만 하면 세상에는 다 손해요. 그 조용하게 넘어갔어요. 조용하게. 그 뒤에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로 불자회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 불자회 안 만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세상을 중이 움직였다 그러면은 진짜 그 집에 이익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 집에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러면은, 곳곳마다 중들은 그렇게 이제 중이 처신이 돼야 되거든요. 뭘 해드릴까요? 그러면 나 지금 철 하나 만들어 주시오. 그러려고 그러면 수천만의 그 집 땅에 말도 못해 전국에 저기 있는 게, 그쪽에 철 하나 받는 거 일도 아니죠? 예. 사람은 언제든지 이게 기본, 자세들. 이제 그 말 얘기했으니까, 70년대부터서 절지해준다는 사람, 여기 와서도 절지해주겠다는 사람, 말도 못해, 개인적으로. 예, 절대 저는 안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총대더라고. 수없이 봐서 그걸 내가. 지금 미국에서 온 거 해민 대사도 그거 어디 절 만들어줘가지고 난리 났잖아, 그냥. 안 간 것만 훨씬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마음고생 무척했다고요. 예, 무척. 예. 그래, 이제 우리가, 스님들 자질이 문제가 있단 말이야. 예? 조계사에서 최고의 조직이 관음회라는 게 있어서 혹시 보살들은 알 거예요. 옛날 사람들 관음회. 네. 관음회 아시는 분 계시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관음회를 일으킨 보살들이 있어요. 예, 일으킨 보살들. 이 사람들 경제력이나 이 사람들 이게 조직력은 그때의 관음회 회원이 7,000명, 8,000명 그랬으니까 말도 못해. 거기서 딱 나와가지고 절을 만들어주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주 정중하게 그걸 안 받았죠. 예. 그거 했더라면은 지금도 그거 시봉해야 돼요. 시봉. 아이고,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공부가, 이런 것도 공부니까. 일본에는, 아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행사와 이렇게 대사찰에 불사를 새로 시작을 합니다. 불사를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60년대 얘기예요, 60년대. 전체 불사비가 그때 돈으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억이 넘는 돈이에요. 100억이 넘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도에게 쫙 선포를 했습니다. 이 불사를 하는데 신주 동참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한 사람이 돈을 딱 가지고 온 거예요. 한 사람이 딱 가지고 와서 이거 얼마입니다. 100억이 넘는 돈을 한 사람이 딱 갖다 놓으면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지금 누가 와서 100억 갖다 준다면은 그 사람처럼 처신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사람을 뻔받아서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주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 그러십니까? 그럼 부처님한테 빨리 돈을 올리고 절을 하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부처님한테 올리고 절하고는 이 돈을 다시 딱 갖다 줬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께 드렸으니까 부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돈은 가지고 가서 쓰십시오. 이 절은 수많은 사람들이 100원, 200원 내서 만들어야 될 절입니다.
딱 이러니까 기가 막히죠. 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분도 대단해요. 스님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 돈은 불사에 쓰든지 뭘 쓰든지 스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 나머지는 신도가 모금을 해서 불사를 했다고 해요. 그럼 그 돈이 어디다 쓰겠어요? 진짜로 사회사업을 그런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돈으로. 이 불사라는 거 그런 거거든요. 불사라는 거. 이게요, 인위적으로 저를 보고 굉장히 사람들이 불만도 많은 분들 알아요. 불만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니까 불사가 이루어져. 이게 세무조사를 6개월을 받았죠. 세무조사 결론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기 땅 4, 5천 평 샀다고 그게 어디서 났냐고. 그거 세무가 누가 또 일러 바쳤어요. 그것도 국세청에서 정식으로 나와가지고 조사를 딱 갔는데 보니까 여기 여러분들 아시지만 장부가 제대로 생겨 있어요. 뭐가 있어요? 허술해서 그런 걸 다 주시려니까 6개월씩이나 거지는 거예요. 이거 처음 여기 열 때부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장부는 엉망인데 하자는 없으시네요. 하자는 없으시네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뼈있는 말을 했어. 누군가가 네가 신고했다는 것을 알려줬어. 예. 이 다음에라도 또 이런 일이 생기면은 또 이게 뭐냐 그러면 누군가가 또 신고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다가 전부 기록을 다 남겨놨습니다. 세무서에 기록 딱 남겨놔서 다 세무서에다가 딱 들어오면은 그걸 바탕으로 조사하게 돼 있으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뭐가 문제냐? 기가 막히게 장부가 좋아도 하자가 있으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어설프기 짝이 없어. 여기도 얽히 저기도 설키 얽히 설키. 이게 아주 진짜 이거는 자기 집 가계부 쓴 것보다 더 못해 여기 살림살이가. 예. 그런데 다 찾아보더니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자가. 예. 그렇게 이렇게 살아도 하자는 안 남기고 삽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오늘 공부가 135쪽입니다. 지금 이 합리자를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은 많은 나이 20대 젊은 나이에 이런 소견을 갖는다는 게 지금 다 늙은 저도 감동을 하고 대가들이라고 하는 대가들도 한비자를 보면 다 감동을 해요. 다 감동을 해요. 무엇이 감동하냐? 그 나이에 이런 사상이 나왔다는 게 감동이에요. 나왔다는 게.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공규자는 신명지 호주야라. 공규 빌공자 구멍규자. 공규는 사람의 몸뚱이에서 빈대를 말합니다. 그럼 빈대는 뭡니까? 눈, 귀, 코, 입 이게 다 빈대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요즘 말로 말하면 이목구비라는 것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공규자는 이렇게 써놓으면은 누구든지 보면은 이목구비라는 것은 이렇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건 2400년 전 글이란 말이에요. 2400년 전에는 지금은 이목구비라고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눈도 텅 비어있고 입도 텅 비어있고 그러니까 몸뚱이에 비어있는 기관을 공규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럼 지금 말로 딱 바꾸면 이목구비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목구비는 뭡니까? 신명지 호여하라. 내 마음속의 창문이다. 내 마음의 창문은 바로 이목구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은 무엇에 의해서 발로가 되느냐? 발로 된단 말 알죠? 드러나느냐? 무엇에 의해서 내 마음이 드러나느냐 하면은 이목구비에 의해서 내 마음은 드러난다. 이거죠. 자, 사람이 기분 나쁘면 눈 그러죠. 예, 사람이 눈에만 표가 나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코, 입, 눈, 다, 코도 실룩실룩하고 막 난리가 나요. 기분 나쁘면, 진짜로 화나면은.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은 전부 이목구비에 의해서 나타난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이 화를 내는데요. 이게 이제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에게 가장 경계시키는 것이 돈 욕심, 명예 욕심, 이성 욕심이 아니에요. 화내는 것을 참으라는 것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화내는 거 참아라. 네, 화내를 참아라. 우리가 화가 나면은 피가 막 올라옵니다. 피가 올라와요. 그러니까는 피가 들끓도록 화가 나면은 얼굴이 빨개져 버려요. 그런데 골로 하면은 뼈가 화가 나버리면은 거꾸로 얼굴이 하얘져 버립니다. 나타나는 것이 그래요. 나타나는 것이. 예.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로 신노즉 사예요. 죽어버려요. 마음이 화를 내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혈노냐, 골노냐, 신노냐, 화나는 것도. 그러니까 화를 내면은 혈로까지는 그래도 괜찮합니다. 봐줘도 돼요. 혈로까지는. 얼굴이 붉어질 정도는 화를 내도 된다고 해요. 진짜 화가 나면 얼굴이 붉어졌던 얼굴이 하얘진다. 이러면 이제 살이 나는 거예요. 이제. 네, 살이 나는 것이고. 그런데 자기가 마음이 진짜 화나버리면은 어디다가 표하기 전에 지가 죽어버려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 이 화내는 거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더라도 이제 마음에 화를 내버리면은 내 몸을 다 다칩니다. 안 죽더라도. 이게 자꾸 심노를 많이 한 사람은 절대 오래 못 살아요. 그 순간 안 죽더라도 오래 살질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화 내야 돼요? 참아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화내는가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화내는가? 정말로 없을 때 화가 납니다. 힘 없을 때. 여기에 태권도 9단짜리가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 있어요. 네. 아무것도 못하는 놈은 약을 올리면 화가 나가지고 발짝 뛰어. 근데 태권도 9단짜리는 약을 올려도 화 안 나.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모자라서 화가 난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빨리 힘을 기르자. 힘 기르는 것은 뭘로 기르느냐? 다른 거 없어요. 공부밖에 없어요. 네. 공부하면은 바로 힘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목구비는 뭐라고요? 신명, 그러면 마음입니다. 신명. 우리가 지금, 이거, 신명 난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예, 재밌까 막, 경쾌하게, 그 신명. 그러면 신명의 호유는 이게 문이다. 예, 문호, 문유자거든요. 그러니까 문이다. 이목은 가로 성색하고, 귀하고 눈은, 귀는 소리에 귀가 어두워져 버립니다. 소리에 귀가 어두워지는 것이 뭐냐? 소리에 유혹을 당하면은 귀가 어두워져서 자기 일색을 망치는 거예요. 소리에, 말에 유혹을 당하잖아요. 말소리에. 사람 꼬시려면 어떻게 꼬셔요? 말로 꼬시죠. 그런데 그 말에 현혹당해버리면은 자기 일생 망치는 거고. 그리고 또 꼬시는 건 뭐냐? 색깔이요. 색깔로 꼬시면은 거기에 또 넘어가죠. 빛깔에. 근데 빛깔에 넘어가는데, 근데 빛깔 얘기하니까 한 가지만 할게요. 공부를 좀 더 하고 천부적으로 이 빛깔 감각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빛깔 감각이. 그래서, 우리 거사님들한테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데, 조금 여인네들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빛깔 감각에 조금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의 몸에다가 걸치고 있는 것이 자기 마음 다 드러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보면 그냥 그런 같다 하지만은 조금 눈 뜬 사람이 보면 그냥 알아요. 아, 저 사람은 화났구나, 저 사람은 뭔가 들떠 있구나, 저 사람은 기분이 되게 좋구나, 옷 입은 거 보면 딱 알게 돼 있어요. 네. 걸친 것이 바로 자기 마음 발로예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한도로 자기가 아주 지금 막 극악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것을 노출시키지 않을 정도로 현명함은 있어야 돼요. 여자라도. 예, 그런데 그게 막 극악한 상태가 오르면 그냥 다 노출돼요. 자기 마음 그냥 다 보여요. 예. 보이겠어요? 한번 보이겠어요? 예. 그 젊은 처자가 남자한테 미쳐보세요. 입는 것이 달라져 버리죠. 그것 보고도 아, 저 사람 바람 났구나 모르면 그것도 그거 보고도 모르는 사람 눈이 아니네 그거는. 예? 그러듯이 그렇게 노출이 되듯이 자기가 그냥 노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은 빛깔에 의해서 눈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귀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진짜 귀의 기능을 상실한다. 그럼 여기서 눈이 상실하고 귀가 상실하면은 무엇이 문제냐? 진짜를 못 보고 진짜 소리를 못 듣게 된다 이거예요. 이래서 큰일이다. 예. 절에를 100년을 다녀도 불법을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이 전부 이래서 그래요. 이래서 지금 정월달 지금 되면은 지금도 절에 부처님 앞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전부 가서 사주 보는 데 가고 관상 보는 데 가고 또 관상 사주 보는 데가 제일 돈이 적게 드네요. 천도제 지내는 데 가고 거기는 돈이 많이 드네 이제. 네? 네. 요즘 가끔 가다가 천도제 나는 사고 난 거 텔레비 보니까 천도제로 100몇십을 썼대. 우와 참말로 기가 막혀도 야 그런 돈 좀 갖다가 여기다 쓰면 안 좋냐? 네? 어차피 그렇게 내버릴 돈.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무엇에서 그럽니까? 눈과 귀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이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여기 단순하게 가르 성색하고 그래서 소리와 색깔에서 없어진다. 없어진다. 이 말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눈과 귀의 작용을 못하니까 눈과 귀가 다른 데로 간다 이 말이 됐어요 지금. 됐죠? 정신은 가르 외모라. 정신은 사람 외모 보고 빠져버렸다 없어져 버렸더라. 외모 전부 껍데기만 보지 알맹이를 못 본다 이 말이야. 껍데기만 보지 알맹이를 볼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정말 껍데기 아무리 화려해도 그 속에 가시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요즘은 이 껍데기가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이 껍데기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 이럴 때에는 항상 전쟁에 들끓어요. 전쟁 속에 들끓는데 이 임금들을 누가 농간을 부리느냐? 그 가장 옆에 있는 그 애첩들이 농간을 다 부립니다. 애첩들이. 그 전에 보면은 이게 전쟁에 이 나라를 망하게 해야 되겠는데 저걸 하려고 그러면은 변방을 지키고 있는 장수를 변방을 이게 탁 철수하고 오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임금이 감춰놓은 부절이라고 있어 이제 대나무 조각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임금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거기 변방에 있는 장군이 가지고 있죠. 그걸 훔쳐와야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그 장수에게 빨리 철군해라 이렇게 지시해놓고 쳐들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 근데 제일 이뻐하는 애첩이 그렇게 여우털 옷을 좋아해 이놈의 여자가. 그래가지고 여우털 옷을 탁 갖다 주고 그거를 갖다 달라 하니까 그냥 가져와 버렸어 그냥. 그래서 이게 여자의 외모에 여자가 이쁜 걸
탐하잖아요, 모심애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나라 망해버렸죠. 애초반을 잘못 두다가 나라 망해버리고. 예, 이런 경우가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습니다. 오나라 부차라고 하는 사람도 서시라고 하는 미인 때문에 나라 망해버리거든요. 예, 서시라고 하는 미인 하나 때문에. 예. 그러는데, 예, 그게 그 얘기는 그 얘기대로 끝도 갓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한비자는 그런 사실을 여기다 기록해 가면서 조심해라, 이걸 밝히고 있는 게 한비자예요. 그래서 정신은 외모에서 말라진다. 말을 갈자죠. 걸어, 중무중이 그렇기 때문에 중심하는 건 마음, 이 가운데 중자는 마음입니다. 중심. 중심에 주인이 없어져 버려요. 중심을 못 차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무엇이 가장 어떻느냐? 중심을 차리고 살아야 되죠. 중심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중심에 주인이 없으니 중무지면 중심에 주인이 없어버리면은 즉 화복이 수여구산이라도 화와 복이 비록 산더미와 같더라도 화복이 산더미 옵니다. 그러면은 뭐냐? 중심이 없으면은 화가 오는 거예요. 화가. 지금 우리가 지금 김정은이 하는 거 보면은 지금 화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근데 나라가 정신 못 차려버리면 그 화는 우리나라에 미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에 김정은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에. 예. 그러니까는 요럴 때에는 묘하게 여당 야당 쪼개지지 말고 아주 우리나라 아주 못쓸 정치가 있다니까요. 이럴 때 많은 여야가 쪼개지지 말아야 돼요. 타박하지 말고 하나로 가야 돼요. 예? 여야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게 화가 지금 이게 아주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이걸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화가 쌓인 것을 몰라요. 근데 화만 쌓인 것을 모르냐? 복이 산더미처럼 지금 닥쳐오는데 그것도 몰라서 그냥 지나가 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화와 복이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된다. 이거 큰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눈, 귀가 올바래야지 눈, 귀가 올바르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 이겁니다. 지금. 이 나이 20대 쪽에 이런 걸 쓰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니까 이 한비자 하는 거예요. 예? 나이가 40, 50, 70, 80 넘어도 쓰기 어려운 이런 구절을 갖다 쓴다고요. 이렇게. 예? 화복이 구산이라도 비록 산과 같이 쌓이더라도 무정식증이라 그것을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환지를 모르고 그것이 복인 줄을 몰라버린다. 환지를 모르면 화를 당할 것이고 복인 줄 모르면 복을 밟고 지나가 버릴 것이다.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런 경우 여러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전부 기회들이 와요. 근데 그 기회를 제대로 못 잡고 넘어가는 것은 몇 번씩 해요. 바로 이래요. 이렇게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왔을 때에 기회를 딱 잡을 줄도 알아야 되고 잡았거든 그걸 지키고 유지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잡았거든 자기를 내버리기만 하면은 바로 유지가 됩니다. 잡았거든. 그런데 자기를 못 내버리면은 절대로 잡은 기회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화가 오는 것도 모르고 복이 오는 것도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고로와 불 추러오면 가히 지 천하요. 문에 나가지 않고도 가히 천하를 알 수가 있고 문 밖에 나가야만 천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안 나고 방에 가만히 앉았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되겠구나 알 수가 있다. 지금 핵을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우려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금 핵을 갖는다고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저 사람은 장성택이도 죽여버려. 누구도 죽여버려. 수 없는 70 몇 명의 자기 휘하들을 일시에 그냥 기부만 납부만 다 죽여버리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정상치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은 어린애기에게 성냥불 맡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집이 불나도 불난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어린아이한테 성냥불 안 맡기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칼 맡겨요? 안 맡기죠.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른들이 애기는 칼 못 잡게 하죠. 성냥 못 들고 다니게 합니다. 절대로 못 들고 다니게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북에 저렇게 하는 거는. 그런데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딴짓을 해. 예? 젊은 애들 TV에 이거 갖다 대니까 관심 없는데요. 서슴없이 얼굴 뻔뻔하게 젊은 애들이 그렇게 어떻게 대답을 하는 애들인지 난감이요. 걔네들한테 얼마만큼 비참한 꼴을 봐야 걔네들이 정신을 차릴 것인가. 비참한 꼴을 당한 뒤에는 방법도 없습니다. 네,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밤낮 그러다가 꼭 비참한 꼴 당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당한 때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정신을 차려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상당히 심각하구나. 상당히 심각하구나. 네. 그래, 온 국민이 걱정해버리면 걱정하는 일은 안 와요. 되시겠죠? 네. 문을 나가지 않고도 천하를 알 수가 있고, 불교 유우면 들창을 엿보지 아니하고도 가에 지 천도라 천도를 알 수가 있다. 창문 저것 열고 천도를 아는 게 아니라 천도 열지 않고도 천도를 열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러냐? 눈과 귀가 제대로 되면은 이 말입니다. 눈이 제대로 돼 있고 귀가 제대로 있으면은 안 보고도 알고 안 보고도 천하까지도 안다. 지금 안 보고도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알아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네. 지금 자발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역사요. 자,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 전부 죄인들이요. 네. 전두환 씨 미국 가가지고 핵무기 안 만드는 것 각서 쓰고 대통령 되고 그걸 왜 그 짓을 해요? 대통령 안 하면 말하더라도 그걸 해야죠. 예? 지금 박정희 씨 죽어버린 사람 욕할 그 사람은 진짜 나라 위한 사람이야. 전 세계가 놀래버린 사람이야. 옛날에 카터 같은 사람 와가지고 여기서 자다가 박정희한테 놀래가지고 저 동두천 팔국 가서 자고 간 사람이야. 그 정도로 이게 나라를 위한 애국심이 있어야 돼요. 예. 어쩔 거냐? 바로 단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고, 어디 창원 공단 만들어가지고 무기 완전히 아주 자체 생산해버리고 핵 아주 완전히 다 됐거든요. 다 된 것을 가서 그거 절대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가서 대통령 해.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그거 대통령 안 하는 게 낫지 그걸 하는 게 나아요?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니까. 나라를 위해서. 예.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래, 거기뿐만 아니에요. 그 뒤에 분들도 아주 엉망진창한 건 말도 못해. 우리나라에 지금 인력이 왜 구멍이 막 천지 뿡뿡 떨어져 있는지 알아요? 같이 살면서도 여러분들 하나도 몰라. 국정원에서 진짜 자기 마누라가 국정원 남편 30년 다니는데 자기 남편이 국정원 직원인지 모르는 직원들 있잖아요. 옛날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마누라는 할 때 국정원의 직원인지 몰라. 안기부 직원인지를. 자기 식구는 아무도 몰라. 이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보통들인데 이걸 또 누구라고 말 못해. 가서 싹 잘라버리니까 미국 CIA에서 싹 들어가 버리잖아요. 죽도록 길러가지고 정보 미국에다 다 갖다 줘버리고. 그러고도 잘했다고 대통령 이거 뻐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식한 놈의 대통령들이 어쩌면 좋을지 말도 못해요. 그러고 나면은 그 뒤로라도 누군가가 지금 무기 만들고 핵해야 된다. 이게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지 생명 걸어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자기 목숨 나 목숨 바치고 나라 지키겠다. 이게 불안하게 못 살겠다. 못 만들게 하려면 누구도 버려라 이렇게 덤비면 돼요. 그냥 우리가 바로 위에다 놔두고 우리가 못 만들면 어쩌냐 그러면 미국 누구도 버려라. 버리면 안 할게. 아주 배짱 아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아주 목숨 딱 내걸고
딱 나서면은 여기에 안정하는 것은 일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일본도 꼼짝 못하고 중국도 꼼짝 못하고 그런 거 하나도 못하고 일본한테만 사과해라. 사과 받아서 뭘 하고. 불교에서 같으면은 척가우 삼천리인데 문선자마가 그래. 도둑놈 도망간 지 삼천리 바뀐데 인제 와서 선 따위 물어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지금 사과 받아서 뭐 어쩌겠다는 말이야. 말된 되지도 않는 짓거리만 자꾸 해서거든. 예? 그리고 지금 이미 늦어버렸어. 100억인가 줬더만 일본에서. 그걸 받고 자빠졌어. 아이고 나라도 참 창피해서. 예? 그건 안 받으니까 진실하게 사과만 해라. 이러면 될 일을 뭘 그걸 받고 앉았어요. 사고방식이요. 법 이전에 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법으로 받아야만 된답니다. 근데 이제 법조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도 내가 막 그랬습니다. 이 법조인들한테 지랄 떨고 자빠졌네. 법 이전에 도가 있다. 도는 안 받아야 돼. 그랬더니 꼼짝 못해. 법이 무슨 법이요? 그까짓 게 법이.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아, 그걸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 그게 법이라고. 아이고 참네. 자, 그래서 차는 신명기 분리 기 신량이라. 이것은 신명이 그 실을 여의지 않은 것을 말한 것이다. 신명이 그 실을 여의지 않았다 이 말은 신명이 밖으로 가지 않고 안에가 존재한다. 그 실자는 아까 중무주 하는 거 기억나죠? 네. 앞에 중무주, 중심, 마음의 주인이 없다. 마음의 주인이 있으면 이것이 실입니다. 되시겠죠? 네, 마음의 주인이 딱 있으니까 실이 됐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이렇게 조금 읽어서 살펴보면 참 대단하다니까요. 이 한비단한 사람 정말 대단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나가봅니다. 네, 여기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조나라 양주가 왕옥이 이러니 저기 이 다음에 어자가요. 말달릴 어자, 말탈 어자입니다. 말달릴 어자. 이게 밑에요. 이게 보일시가 없어도 말탈 어자고요. 보일시가 있어도 똑같습니다. 말달릴 어자인데 왕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달리는 법을 배웁니다. 말 타는 걸 배워요. 왕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근데 여기도 참 기가 막혀요. 중국 사람들. 이게 뭐 고전 좀 많이 배워야 되고 정치학 사람들은 중국 고전 많이 읽어야 돼요. 절대 무엇을 안 하느냐. 정적끼리 싸울 적이에요. 막말하고 덤벼든 사람은 점잖게 웃는 사람한테 한 방에 가버려요. 그냥. 근데 막 덤비는 사람한테 똑같이 주먹 쥐고 덤비는 사람은 둘이 깨지고 거기서 다 사라져. 다 사라집니다. 그래 아주 기가 막힌 방법들을 써요. 이 사람들은. 쓰는데 이 왕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 타는 법을 배웁니다. 지금. 배웠는데 아이 오기 축에 이 아자는 어쩌다가 배란간 그럽니다. 배란간. 그러다가 약속도 없이 이런 뜻이에요. 이 아자가 약속도 없이 왕옥이로 더불어 각축전을 벌리게 됐다. 이 축자는 쫓는 것을 하게 됐다 하니까 말달리기 시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말달리기. 그러면은 왕옥이한테 말을 배웠잖아요. 배웠는데 그 사부하고 말타기 시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말타기 시합을 합니다. 그런데 삼영마의 사무원을 3번 말을 바꿔 탔는데도 3번 다 뒤졌어. 뒤졌다 이 말은 뭐예요? 졌다 이 말이죠. 3번 시합을 했는데 시반 다 졌습니다. 지금. 네, 삼영마의 3후 3번 말을 바꿨는데도 3번 졌건을 양주와 이게 조나라 양주가 말합니다. 자지 교아에 자네가 나에게
말 달리는 것을 가르칠 적에, 가르칠 교자지요. 나한테 말 달리는 것을 가르칠 적에 술 미진야로다. 기술은 다 전수를 안 해줬구나. 그러니까 너만 이기고 나는 한 번도 못 이긴다 이 말이야 지금. 네? 너는 나하고 지금 나한테 말 가르칠 때에 말 타는 법만 가르쳐줬지. 예? 예, 싸워서 이기는 기술은 안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기술은 안 가르쳐줬다. 그랬더니 대답에 말합니다. 왕후이가 대답합니다. 대화 술 이진연을 기술은 이미 다 전수해 드렸는데 용지지 과야라. 그 기술을 쓰는 것이 잘못 쓰셨습니다. 저는 지금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대인께서 이것을 쓰는 걸 잘못 쓰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양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상 그때 당시에 춘추시대에 6벼슬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큰 벼슬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요즘 말로 재상 아니면 국무총리 이런 벼슬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 이제 이미 다 가르쳐 드렸는데 그걸 쓰시는 것은 잘못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후기가 하는 말이 법문이에요. 이게 한번 보세요. 머지속이는 무릇 말 타면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말을 타는데 굉장히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요. 마체가 안을 거요. 말 자체가 수레에 편안해야 되고 수레하고 말을 그러니까는 말 뒤에 매달리는 수레가 어디 한쪽에 안 맞거나 삐뚤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죠. 네. 또 말 위에 안장이 제대로 안 돼 있어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레에서 말이 우선 편안해야 되고 인심이 말아야 사람 마음이 말을 조율할 줄 알아야 말을 조율한단 말이에요. 이게 검고에 줄 조율하듯이 사람이 말을 조율할 줄 알아야 그 후에 이후에 가의 진속 지원위원을 가히 빨리 달릴 수가 있고가 진속입니다. 나갈 진짜 속 빠르죠. 빨리 날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지원 먼데 이르를 수가 있거늘 이겁니다. 그런데 먼데 이르는 것이 가능하거늘 가짜가 제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멀리 이르는 것이 가하거늘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지금은 가할 가짜는 빼버립니다. 빨리 가고 멀리 이룰 수 있거늘 이러면 이룰 수 하는 것이 가할 가짜가 들어가 버리죠. 예, 그래서 이룰 수 있거늘 그럼 구는 이제 그대께서는 후즈 욕태신이요 말이 뒤떨어지기만 하면은 저를 따라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예? 미칠 태자죠. 예. 저를 따라잡으려고 그냥 조금만 뒤서면은 저 따라 말 조절할 생각은 안 하고 나 따라잡을 생각을 해버리니까 말을 조절을 제대로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지요. 그겁니다 지금. 그래놓고는 또 어쩌다가 또 당신이 앞서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선즈 공태어신이라 저한테 붙잡힐까 추격당할까 봐서 두려워한다. 자기가 앞서면은 그 길로 그냥 가버리면 될 것을 저 자식이 언제 따라오지 밤낮 뒤돌아보다가 잡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게 저기요 똑같아요. 여기 여우란 놈이 이게 여우란 놈이 뒤돌아보지 않으면 절대 사냥꾼한테 안 잡혀요. 근데 따라오면 가다가 돌아보다가 돌아보다가 시간이 그만큼 늦어져 버리잖아요. 쉥 가버리면 될 것을 돌아다 보니까 와버리지. 네, 이렇게요. 그래서 앞섰으면 그냥 가면 될 것을 저 자식이 언제 따라오지 뒤돌아보다가 붙들려 본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예, 하는지라 유도쟁원이면 만약에 이게 대저 하는 이 부자는 여기서는 대저 쓰질 않습니다. 발어사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갑니다. 부자가 생략하는데 유도쟁원이면 이것은 뭐냐 하면은 길을 인도한다 끈다 그러면 유도 그러면 길 따라서가 됩니다. 길 따라서
쟁원, 먼 길을 다투려고 하면은, 길에 나서가지고 먼 길을 다투려고 하면, 다투려고 하면입니다. 비선주구여라. 같이 뛰다 보면 앞서지 않으면 뒷석에 돼 있다. 지금 이제 마라톤 뛰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밤낮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그것이 지가 지는 거예요. 오거나 말거나. 근데 이제 이게 언제든지 그렇게 해서 수행 마음 공부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앞에 바로 앞에 보는데요. 대부분이 그걸 못 하더라고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뛰면서요. 자기 앞에 보이는 시선에다가 고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앞에 지금 한 100발자국쯤 앞에 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놈 등어리에다가 눈을 딱 붙이고 따라가면 한숨에 따라가 버려요. 그게 나를 끌고 버려요. 굉장합니다, 이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뭐든지, 그거 아니면 저쪽에 있는 뭐 가로수든지 뭐가든지 저 앞에 눈에 보이는 놈, 요 놈을 딱 눈에다 두고 가버리면은 잡념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안 놓치려고 저걸 그 목적물을 쳐다보니까. 이 참선하면서 이거 한 군데 보라고 하는 것이요. 전부 통해요, 전부. 안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쫙 하면 그냥 끌려가 버려요. 그런데 그건 안 하고 돌아다보고. 자, 그래서 정말로 말을 타고 가는 데는 앞서지 않으면 뒷석에 돼 있다, 당연하게. 그러면은 이선후심이 계제의신하니, 예? 뭐겠어요? 앞서거나 뒤섰을 때의 마음이, 앞설 때도 마음이 저한테 있고, 자기가 뒤섰을 때도 마음이 저한테 있고, 그러니 길을 갈 수가 있어야죠. 예? 계제의신하니 모두가 다 저에게 있으니, 상, 하이, 조, 말이요. 어른께서는, 유상자 어른이죠. 어떻게 말을 조절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말 타는 데는 말 조절이 중요하지, 저 쳐다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군지 소위 후야니이다. 이것이 임금께서, 그대께서 뒤떨어지게 된 까닭입니다. 소위, 이거는 까닭입니다. 되시겠죠? 네, 까닭입니다. 저한테 뒤지신 까닭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얼마나 큰, 저기예요? 이게 도인이에요. 지금 도인 소리라니까요. 도인 소리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요. 나무껏 끼우거리지 말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네. 상대방과의 교류를 하려고 하거든. 상대방 눈치 보지 말고 지가 진심을 다해버리면 상대방은 오게 있어요. 근데 진심을 다하지 않고 이게 눈치를 살피면은 상대는 절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밖에 눈 돌리지 말고 내 중심에다가 주인을 심어놔라. 마음이 있어야 된다. 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문장이 하나 이제 재밌습니다. 백공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니 라를 일으키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요. 이게 춘추 전국시대이기 때문에 춘추 전국시대에 가장 이 패단이 순자가 과거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공평하게 과거에만 합격만 하면은 전부 왕후장상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놔 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실제로 인본주의가 최초로 시작한 것이 실제로 시작을 하게 만든 사람은 순자거든요. 공자부터 약 100여 년 정도 차이예요. 순자가. 그러면 이 순자의 제자가 이 한비자예요. 한비자.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한 24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한비자. 그런데 이제 그때는 한비자 당시 이때는 그야말로 육국이 아주 이 패권을 다투고
뭐 난리가 이거 보통 난리들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반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지금 백공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반란을 도모하는 겁니다. 지금 속으로. 그럴 적에 여기서 한번 보세요. 하조회 조정에서 조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 조정을 끝나고는 도장이 책례관이야. 도장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이분이요. 이 지팡이 세우는 지팡이를 들고는 거꾸로 들은 거예요. 제정신입니까 지금? 그게 제정신 못 아니면은 일 다 망가뜨려요. 정신 차려야 일 성공해요. 정신 차려야. 그렇게 이 지팡이를 거꾸로 짚고 그러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턱을 딱 찔러버렸는데 지팡이 예리한 끝이 턱을 딱 찔렀습니다. 지금 이거예요. 지금 도장이 책예 이 책자는 지팡이고요. 예리한 곳 지팡이에 예리한 곳이 관이요. 턱을 관통해버렸어요. 지금. 관통했는데 한번 턱 관통하면은 그래도 찔린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몰라버려요. 이 사람은 몰라. 유혈지어지 부지연을 피가 흘러서 땅에 쏟아지는데도 알질 못해. 왜 그랬을까? 마음이 어디가 있어서 그럴까요? 예, 반란을 도모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죠. 마음이 딴 데가 가 있으니까 지 턱에서 예? 여기가 피가 쏟아져서 땅에 흐르는데도 이것도 모르고 몰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 이 반란이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못합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지금 하나가 이제 우리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예? 행동으로 하는 것. 지금 이 공부를 하면은 아는 것은 상당히 쌓이는데 나중에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느냐예요. 행동으로 옮겨지느냐. 그래서 아는 것을 진짜로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가 없어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아는 걸 행동으로 못 옮기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젊어도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이 큰 일을 하는데 조그마한 조짐도 놓치지 말아야 될 시점이에요. 이럴 때에는 이렇게 큰 일을 하는 사람이 가다가 조그마한 조짐, 예? 누가 앞을 잘못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 앞에가 돌멩이 하나가 잘못 있다든지 이런 것을 지 발 탁 채였다든지 이럴 때에도 조짐으로 이거는 내가 삼가하라는 조짐이구나, 조심하라는 조짐이구나 살피는 것이 그 미세한 데까지 살필 줄 알아야 되는데 턱을 찔러서 피가 쏟아지는데도 몰라버리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전나라 사람이 문지환 전나라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말을 합니다. 이지망인된 턱이 찔린 것도 잊어버렸는데 턱이 저기 찔려서 피가 쏟아진 걸 잊어버렸잖아요 지금. 장하의 불망제야 장차 무엇인들 잊지 못아는 것이 있겠는가. 다 잊어버리겠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는가 이 말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가 턱 찔러서 피가 쏟아진 것도 모르는데 이 다음에 장차 무엇인들 제대로 아는 게 있겠는가. 다 모르지 이 말이 됐습니다 지금. 예, 고로왈. 그렇기 때문에 이 도자가 말하기를 고로왈입니다. 기출이 미원자는 기지가 미소라. 그 나온 것이 먼 데서 나오면은 그 지혜는 아주 적다고 하니. 자, 생각을 딴 데다 두고 있으면은 이거예요. 먼 데다 두고 있어요. 현실이 아닌 딴 데다 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한테서 나오는 지혜는 현실 지혜는 지혜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는 더욱 적어져 버린다. 그 지는 더욱 적어져 버린다. 아니 차는 지지원이면은 그것은 무슨 말이냐?
지혜가 먼 데에 들어가면은 자기의 지혜가 자꾸 먼 것에 두루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반란에다가 지금 온 마음을 다 썼다 이 말이죠 지금. 예, 반란에다가. 그랬더니 온 마음을 반란에다 썼더니 그랬더니 소유 재근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근데 가까운 데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자기 턱 찔린 거 잊어버렸죠. 그러면은 가까운 데 있는 턱 찔린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 먼 데 있는 요놈을 달성할 수가 있겠는가? 달성할 수가 없다가 됐죠 지금. 네. 시로 성인은 이 때문에 성인은 무상행자요. 절대로 상행하는 일이 없다. 상행하는 것은 이것은 일상적으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런 게 있죠. 그 전에 제가 몸 때문에 저기 젊었을 때에 운동을 배우는데 사범들이 아주 고수들 길을 가면은 완전히 배 있어요. 배 있는 게 전방 100m, 후방 100m, 전후방을 항상 살피고 앞을 갑니다. 이게 배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적이 있어서 상대가 있어서 라이벌이 있어서 다툼이 있어서가 아니고 길을 가는 법이에요. 그 운동한 사람들이 길 가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갑자기 들어와도 안 당하고 뒤에서 갑자기 공격을 해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 놓고 가는데 공격 들어오면 다 당하죠. 그런데 그걸 이렇게 딱 앞뒤를 밟히는데 재미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좌측으로 꺾죠. 이 길이 이렇게 가다 이렇게 꺾어야 되죠. 그러게 되면은 항상 꺾으면은 여기가 오른쪽이 비게 돼 있어요. 좌측으로 꺾을 때는 손을 꼭 이렇게 올리고 꺾어요. 운동한 사람은 아직 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측으로 가다가 뭐가 뚝 떨어져도 자기한테 안 다쳐요. 위에서 천장에서 뚝 떨어져도 언제든지 몸을 좌측을 틀면은 오른쪽이 비게 돼 있고 오른쪽으로 틀면은 왼쪽이 비게 돼 있어요. 그래 왼쪽이 비게 돼서 손을 이렇게 살금을 올리고 간다고. 이게 수시로 가면서 이렇게 해요. 수시로. 그러고는 나서 또 그냥 가고. 이게 완전히 배도로 훈련을 합니다. 이게 몸의 배도로. 그런데 고개 안 이루어졌으면 바로 지적을 하거든요. 이럴 때게 들어오면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럴 때게 아니냐. 근데 이런 것을 완전하게 고수들한테 배우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야. 고수들한테 배우는. 그것을 철저하게 익혀놔 있는 사람들은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이 일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지금. 상행, 일상적으로 그냥 무심코 갖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예, 무심코 일상적으로 가지 않는다. 상행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늘 병지라. 항상 마음을 쓰면서 움직인다예요. 무심코 움직이는 법이 없다. 마음을 쓰면서 병지, 아우를 병자, 지혜지자. 지혜와 함께 움직인답니다. 지혜를 가지고 움직인다. 마음을 쓰면서 움직인다. 이게 불 때는데 밥 하는 것도 그 마음 거기다 안 쏘면 진밥 나오고 된밥 나오고 탄밥 나오고 온갖 짓 다 해요. 예,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마음은 항상 거기 가서 이게 바글바글 하는데도 마음이 있어야 딱 불을 빼거든요. 지금처럼 하는 밥 말고 지금은 밥도 기계가 해주고 뭣도 하니까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 여자들이. 예, 여자가 지혜가 안 나온다고요. 지혜가. 예? 이건 너 하다못해 하면은 지금도 이 여자 노릇 제대로 하고 싶거든. 그런 거 다 빼불고 최소한도로 이게 넣고 냄비 넣고 이게 가스불에서라도 밥을 지어서 먹어보려도 하는 게 상당히 좋을 거예요. 가스불로 밥을 지어도 제자리 가서 딱 꺼주지 않으면 그 밥이 어떻게 돼요? 네? 안 되죠.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은 밥하면서 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다 마음을 대야 돼요? 마음을 둬야 돼요. 이게 길을 가면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그냥 밥하면서 그냥 해버리면 밥 엉망이 되듯이
길을 가면서 그냥 가버리면 엉망이다. 그럼 길뿐이겠는가?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을 해도. 이렇게, 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20대 젊은 애가 이걸 아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 20대 젊은 애가. 예? 이래서 한비자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한 불행이지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움직이지 않고도 알 수가 있다. 움직이지도 않고 아는 것은 뭐예요? 움직여 봐야 아는 것은 너무 늦어. 안 움직이고도 그냥 안다. 예, 안 움직이고도 그냥 안다. 왜 그러냐면 일상적으로 무심코 하지 않고 항상 지혜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도 그냥 안다예요. 가보지도 안 했고도. 근데 이 지혜가 발동이 안 돼버리면은, 지혜가 발동이 되지 안 해버리면은 가보고도 모르고 해보고도 모르고 가다가, 이게 사람이요, 강아지만 또 더 못하다니까. 강아지 가다가 탁 빠진 징그러운팽이에 다시나 빠져, 강아지는. 근데 사람은 빠졌을 때 또 빠져. 금방 잊어버리니까. 왜 그러냐면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서 그러느냐 이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병지하라 이 말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마음을 놓고 살지 말아라.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불교에서 말하면은, 야, 그러다 보면 그게 무슨 허심이냐 또 이러겠죠? 허심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단 말이야. 허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인상 중세상 수자상을 내버리라고 해서 허심이지, 마음 넋 놓고 살으라는 것이 허심이 아니다 이 말이야. 넋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되죠? 네. 그렇게 불행이지라 하고, 능 병식으로 왈 불견이명이라 한다. 능 병식은 뭐냐? 항상 일깨워진 채로 본다예요. 제정신을 차리고 본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제정신 안 차리고 볼 때가 언제인지 한번 보세요. 길 가다가요, 돌멩이에 탁 걸려 넘어질 때 어쩔 때 넘어져요? 무심코 갈 때에 넘어져요. 무심코 갈 때에. 예. 차도 운전하다가 생각 하나 아차 놓으면 깜짝 받아버려요. 생각이 멀쩡한 때에는 절대 남은 차 받지 않습니다. 또 뒤에서 받아도 자기가 얼마든지 방어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멀쩡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생각을 놔버리세요. 몰라, 지금 생각이 없어. 그럼 남은 차 받고 남은 차한테 펼칠 수가 있다. 마음은 항상 들고 사나요, 놓고 사나요? 네. 이럴 때에는 노라는 마음은 아상인상 중세상 수자상을 놓으라고 했지, 그 마음 자체를 놓아버리라는 소리가 아니란 말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능히 병시합니다. 항상 마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고려할 불견이명이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이렇습니다. 수시거사하야 때에 따라서 일을 실천합니다. 거사한다 그러죠. 일을 한다. 때에 따라서. 이 말은 때에 맞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 맞게, 그때 맞게 일을 해서, 인자에 공하고, 인자하는 것은 바탕에 인해서, 그 자리에 의해서 이 말이에요, 지금. 제자리에 의해서 공을 세우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시거사 하는 것은 제때에 맞춰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인자의 공이요. 그럼 이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 계세요. 그럼 이 자리에 이 환경 속에서도 또 여러분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자는 바탕자자 앉아있을 자리, 이 자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인해서 공을 세운다. 이 자리에 딱 맞게 하면은 공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공을 세우고. 용 만물지 능이 행리기상이라, 만물에 능한 것을 사용해서, 만물에 가만히 보면 무엇이든지 능처가 있어요. 능히 할 수 있는 일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능력이 그 자리에 딱 해당될 때에 움직이는 거지,
자기 능력 해당도 되지 않는데 움직였다 하면 잘못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능한 것, 이것을 사용할 줄 안다 해요. 사용할 줄 알면, 그러면은 무엇을 얻게 되냐? 그 최상의 이익을 얻게 된다. 되는 것이다. 고로와 알 불의성이라 하니라. 그 때문에 말하기를 하지 않고도 성공한다고 하니라. 꼭, 그러니까 여기 또 불의성 이 말 듣고요. 가만히 앉았는데 성공되대? 이러면 참 난감이야. 이것은, 이럴 때에 여기서 불의는 무심이에요. 이 무심과 아까 지금 이게 유심과 다릅니다. 병지, 이거는 항상 정신을 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은 병지고, 여기에서는 무심이란 말이에요. 그 내버리지 않은 그 마음이 무심해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아주 그러면 완벽해지죠. 이해가 되죠? 네. 놔버리지 않을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와야 돼? 무심해서. 그런데 무심해서 안 나오면 유심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재주를 쓰는데요, 유심해서 쓴다는 것은 내가 이번에 저걸 성공해야지, 저걸 내가 뺏어와야지, 이러면 유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불이 안까 무심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 먹은 마음이 없이 마음은 분명해야 된다. 이해가 됐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을 지금 우리 보통한 스님들이 해야 될 말을, 아이고 이게 나이 20대 젊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이럴 적에 우리는 정말로 한번, 참 이게 아주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